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질병 유발 유전자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의 작용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 아고넛의 활성 과정을 최초로 밝힌 건데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의 임상 정보와 유전자 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합하면 효과적인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는데요. 잠시 뒤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연민섭 원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해주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규 지원 대학을 모집합니다. 석사과정생은 월 80만 원, 박사과정생은 월 110만 원 이상을 지급해주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5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6,2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인데 정부는 쿠팡 측이 유출 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나쁜 유전자만을 골라 없애는 단백질의 작동 원리가 세계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비정상 유전자가 과발현돼 생기는 질환의 치료제를 정교하게 설계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속의 질병 유전자만을 골라 없애는 세포 속 사냥꾼 단백질인 아고넛. 그동안 활성화 과정이 베일에 쌓여 이를 치료제로 활용하려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연구원과 서울대 연구팀이 아고넛의 활성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단백질 구조 형성을 돕는 샤페론이 아고넛을 활짝 벌리고 그 안으로 마이크로 RNA가 들어가는 걸 포착한 겁니다. 마이크로 RNA는 제거해야 할 표적 유전자의 정보를 갖고 있어 아고넛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아고넛은 세포 안을 순찰하다 정보와 일치하는 비정상 유전자를 억제하고 분해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험관 안에서 아고넛의 활성화 과정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아고넛은 무조건 이중 가닥에 그 마이크로 RNA가 있어야만 접혀가지고 작동할 수 있었던 거고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RNA를 디자인해야만 아고넛에 효율적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가. 이번 연구 성과는 암과 치매처럼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발현돼서 생기는 질병에 맞춤형 RNA 치료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미디어 산업 육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방미통일과 과기정통부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정책협의회 착수회의를 열고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AI 시대 미디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동 추진하고 반기마다 차관급 회의와 수시 실무 협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국가대표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미디어, OTT 분야에서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기준 금액 이상을 지급해주는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의 하반기 신규 참여 대학을 다음 달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 등을 통해 대학에서 지급하는 학생 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달 석사 과정생에 80만 원, 박사 과정생에 110만 원 이상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5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3개 대학 5만 2천여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하반기 공모를 통해 50개교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부터 정기검사한 경북 울진 한울 5호기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97개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전 수행해야 할 87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한 노년층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 위험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평균 5년간 퇴역군인 98만여 명의 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타틴 복용군은 비복용군에 비해 노쇠 발생 위험이 2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관성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관절염, 치매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쇠는 근육 감소와 피로, 느린 보행 속도 등이 나타나는 노년기 증후군으로 가벼운 질병이나 작은 부상에도 신체 기능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이번 방안에서 K-팝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인기 예능까지 나와서 입담을 뽐냈는데 사람들이 외국인 CEO에게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승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홍대거리 한복판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아이돌 팬미팅 같은 풍경이지만 주인공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이처럼 젠슨 황은 4박 5일 방한 내내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며 톱스타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Business is booming. Booming. Bang. Like PC bang. 정장을 입은 세계 시총 1위 기업 총수보다 반팔 셔츠를 입은 동네 아저씨의 모습. 젠슨 황 열풍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고 밖에 있는 팬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팬 서비스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야구장 관중석에서는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외국인 CEO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TV 프로에까지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고 다음 중 가장 친한 사람 1번 이재용 회장님, B 정유섭 회장님, C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So easy.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Who doesn't love golden? 아, Up, 골든요. up, So good. 좋아요, 좋아요. I do also love 화사. 네. 한국 기업들을 중요한 동반자로 지켜 세우는 점도 낯선 글로벌 CEO가 아닌 친숙한 인물로 자리 잡은 이유로 꼽힙니다. 산업 외교와 대중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각인시키고 분명하게 한국과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민자 출신 소년이 세계 최고 AI 기업을 일군 창업자가 됐다는 개천의 용 서사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대중은 젠슨 황을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젠슨 황을 향한 열광은 AI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인물을 동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오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를 차례로 만납니다.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14일 밤 입국한 뒤 이튿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완제품 부문 임직원들과 DX 인사이트 토크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방향 등을 강연한 뒤 전영현, 노태문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 성남에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 두 기업과 챗GPT 접목 방안과 인공지능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에 모두 6,246억 8,1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보위는 그러면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의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쿠팡은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 정보화 전문기관인데요. 보건의료 데이터란 무엇이며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이 왜 중요한지 연민섭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국민건강정진 동반자이자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원의 미션인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 현장의 데이터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입니다. 병원의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을 심사 인증하여 데이터가 고품질로 안전하게 축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집니다. 둘째, 보건의료 데이터의 단절 없는 연계와 통합입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 기록이나 영상 등을 종이, CD 없이 안전하게 전송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00개의 의료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 공공기관의 건강정보와 병원 진료 기록을 한 곳에 모아 연결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했고 국민이 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의 건강기록 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셋째,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유전체와 임상정보를 안전하게 융합하여 연구자와 기업이 혁신 신약이나 의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인공지능도 좋은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야 똑똑해지는 것처럼 그야말로 데이터가 무기인 시대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가 특히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산업의 온유라면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알파고가 방대한 기보를 통해 학습했듯 고성능 의료 AI가 암을 진단하고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표준화된 임상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EMR 보급률과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닌 공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사투리가 다르면 소통이 어렵듯 병원별 시스템 격차로 인한 데이터 단절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우리 원이 AI 기반의 자동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여 이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원이 바이오헬스 산업과 대한민국 의료 디지털 혁신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잠재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의료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밀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원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는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의 분절된 데이터 흐름을 하나로 통합하는 디지털 보건의료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BPR-ISP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엄청납니다. 가령 의식을 잃은 응급 환자가 이송되었을 때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과거 진료 기록과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층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해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접목해 복잡한 처방 기록을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요약해 주거나 일상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전격 확대될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들이 그냥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큰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또 이게 다 완성되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려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형을 바꿀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인수형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국책 R&D 사업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같은 질환이라도 유전체 특성에 따라 약물 반응과 치료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 정보를 연계 분석하면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만에서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정보를 패키지화하여 전 세계 연구 생태계에 개방하여 미래 의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 데이터 개방을 착수하는 만큼 희귀질환 극복 연구는 물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거대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좀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만한 거대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막상 의료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의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융합하고 활용하기 위한 상호 운영성 표준이 미비했고 제도적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원은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AI 기반 기술로 병원 간 데이터 장벽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량 있는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데이터 확보 역량 부족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병원과 기업을 매칭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등 다각적인 생태계 지원책을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제도적인 안전망 위에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디지털 헬스케어법의 조속한 제정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표준화를 서두르시고 제도를 다듬어서 그런 장벽들을 허물겠다는 말씀이신데요. 하지만 이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 민감한 이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나쁜 데 쓰이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우려이십니다. 정보의 보안과 두터운 개인정보 보호야말로 우리원이 추진하는 모든 데이터 사업의 전제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가명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연구자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오직 국가가 통제하는 철저한 폐쇄형 보안 공간인 안심활용센터 내부에서만 접근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방화벽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선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보호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민감 정보를 철동같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한 보안 안심센터 안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예. 안심이 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끝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전환, 즉 AS 시대를 맞이하 우리 오는 올해 2026년을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는 기초 단계를 넘어 앞서 말씀드린 보건의료 디지털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DPR ISP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 통합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인프라 위에 AI를 융합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글로벌 의료 AI 허브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민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의료진은 최고 수준의 정밀한 진료를 수행하며 연구자와 기업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보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연민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